대출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출은 무서운 거야. 대출은 위험한 거야. 겁이 덜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물단지 아파트를 사서 허름하게 몸테크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사자마자 1억의 안전마진을 푸근하게 가지고 가시겠어요? 오늘 영상 잘 보신다면 내 능력에 맞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연봉 모은 돈 대비해서 몇 억대 아파트를 사는 게 좀 알맞는 가격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오늘 만났던 수강생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예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분이 어떤 가격의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우선 오늘 만난 수강생분은 월소득이 한 8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모은 돈이 5억이나 되시더라고요. 30대 정도로 보이셨는데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소득은 조금 높은 편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출을 극도로 무서워한다는 점이에요. 현금 5억을 가지고 있고 월 현금 흐름이 800. 여러분들이라면 얼마짜리 아파트를 사실 것 같으신가요? 8억? 9억? 이분은 6억짜리 아파트를 사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5억을 가지고 1억만 대출을 받아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싼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 적어도 한 1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는 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 영끌을 조장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대출이 무작정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연봉이 훌륭하시고 모은 돈도 많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조금 해서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이분을 상담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 대출이 되는 건 알겠다. 그렇다고 해도 좀 싼 집을 사는 게 아무래도 비싼 집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여력에도 맞지 않는 비싼 아파트를 감당 불가능한 대출을 끌어와서 사는 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고연봉을 받는 분이 이 정도의 대출을 써서 10억 언더의 아파트를 사는 건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싼 아파트를 사는 것이 기회비용을 날리고 훨씬 더 불안정한 투자를 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수강생이 저를 만나기 전에 보셨던 아파트는 DMC 한양 25평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는 6.9억 정도 됐고요. 34년 정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 이슈 소리가 들려서 한번 사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아파트는 아직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았더라고요.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서울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넉넉 잡아 한 10년은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아파트였었어요. 저라면 이 아파트를 사서 전전긍긍하면서 투자를 하느니 이렇게 투자할 것 같았어요. 산성역 근처에 있는 산성역 해리스톤즈라는 아파트인데 수강생이 봤던 거랑 비슷한 26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직 입주하기 전인 상태인데요. 입주권으로 구매했을 때 중층 기준 9.4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입지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는 같은 평형 기준해서 10억 6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산성역 해리스톤즈가 입주하고 정상 거래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이 가격을 따라가게 되겠죠. 결국 사자마자 안전마진이 1.1억 정도 남아있는 아파트인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떠신가요? 막연히 비싼 아파트를 사면 위험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오히려 가격 대비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상황이죠. 대출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대출은 무서운 거야. 대출은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수강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매수하기 직전까지 뭔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가치 대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인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라고요. 싼 가격으로 사는 게 겁이 덜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애물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허름하게 몸테크를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금액을 주고 사더라도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사자마자 1억의 안전마진을 푸근하게 가지고 가시겠어요?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투자처가 아니고 또 내가 살아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중요한 실거주 가치를 투자 때문에 가장 먼저 희생하고 던져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 또한 투자를 위해서 실거주 가치를 가장 먼저 희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게 실거주 가치를 내팽겨치고 투자에 몰두해봤고 거기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 때문에 혹은 투자적 가치 때문에 실거주 가치를 포기하는 분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전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나마 실거주는 포기하더라도 투자적으로 옳은 판단이라서 돈이라도 벌면 다행인데 이번 케이스처럼 몸은 몸대로 고생을 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이게 너무 비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고 영끌이 아닌 수준에서 시드머니도 어느 정도 모았다면 어느 수준의 대출은 감당을 하시고 괜찮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번 연도에 신축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은 여러분들의 성격, 취향, 의사선택 능력, 가치관까지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쳐요. 투자라는 이름 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쓸려서 소중한 내 실거주 공간을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 꿈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 돈을 버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